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형해화된다 또는 형해화한다 이런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한자로는 어려운 말입니다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예문으로. 그래서 이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걸해골이라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뼈를 뜻하는 해다, 그렇죠? 이것과 형해의 해는 같은 글자다. 그래서 같이 다룰 수도 있습니다만 형해화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형해라는 말, 모양형입니다. 모양형, 어떤 인형이다, 형식이다, 형태다,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다. 해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뼈를 얘기하는 뼈해다, 그렇죠? 모양형의 왼쪽 부분에 이것은 주물털의 모양이다. 일단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터럭삼이다. 터럭삼이라는 것은 어떤 예쁜 모양, 색채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주물털에서 어떤 모양을 잘 뽑아냈다. 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해는 뼈골이다. 그리고 돼지해다. 발음이 여기 왔고 이 돼지해라는 것은 돼지를 도축한 돼지다. 그래서 돼지 갈비가 다 드러나는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도 뼈가 강조된 글자다 해서 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해가 무엇이냐? 형해. 네. 사람의 몸, 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뼈를 얘기한다. 네. 그리고 또는 뼈 같은 모양이다. 형해, 뼈 모양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을 형해라고 한다. 그리고 내용이 없는 뼈대. 내용은 없고 뼈대밖에 없다. 그렇죠? 뼈대라는 뜻으로 형식뿐이고 형식만 있다. 가치라든지 의미가 없는 것을 이루는 말로 형해라고 한다. 남은 뼈밖에 없어. 실제로 있어야 될 다른 것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것은 결국 생명이 없는 육체를 또 형해하다. 어떤 형체의 흔적이나 자취다. 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형해화라는 것은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형식만 있고 어떤 가치나 그 안에 담아 있어야 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형해화라고 한다. 형해화한다, 형해화된다 이렇게 되겠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것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죠. 무엇이든지. 그렇죠.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 의미가, 뜻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용물이 빠져버렸다.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고 형태만 남아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형해화다. 또 달리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체가 있다. 그리고 뼈가 있다. 근데 어떤 정신이나 영혼이나 정신이나 육체, 살덩이는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뼈만 남는다. 그렇죠? 뼈만 남아서. 그래서 뼈대 모양만 남고 내용물이 없어진 상태를 형해화라고 한다. 네, 이 말은 다른 비슷한 말로는 유명무실화됐다. 이름만 있고 실제 내실이 없는 것이다. 유명무실화, 형해화, 거의 같은 말이다. 또는 어떤 것이 사문화되었다. 문서에는 남아있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은 문장이나 되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비슷한 말로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예문을 몇 개 보겠습니다. 그들은 신임 회장단을 형해화하여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회장단을 새로 뽑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예를 들어 없다든지 그냥 자리만 채우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해화됐다. 그렇게 되겠죠. 의회 민주주의가 형해화됐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의회주의 또 민주주의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의회에서 민주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양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예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가 만든 룰은 형해화하였다. 어떤 사람이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문화되어서 껍데기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을 형해화됐다. 또 그 집은 불에 다 타버리고 형해만 남아있다. 어떤 뼈대만 남아있다. 그렇죠? 나머지 다 타버렸다. 무너진 건물의 형해가 썩은 이빨처럼 쓰였다. 어느 인터넷에 나오는 어느 문학 작품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형해가 썩은 이빨처럼 쓰였다. 그리고
탐구의 정렬이 꺼져버린 교사는 교사의 형에만 남는다. 교사라는 것은 모름지기 항상 탐구하는 정렬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탐구하는 정렬이 없어지고 이렇게 늘 막 그 모양 막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것은 교사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지 진실된 교사의 본질이라든지 참 뜻을 행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다. 이름만 교사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대략 이렇게 보면 형님아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한자로 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한자로 쓰더라도 뼈 해자가 쉬운 글자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형자가 조금 헷갈리기 쉬운 글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자, 이러한 형자, 이러한 형자. 그렇죠? 이것이 가장 많이 쓰는 모양형이다. 우리가 인형이다. 어떤 모형이다. 형식이다. 외형, 상형 문자, 상형,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다. 땅의 모양, 어떤 형태다 할 때 많이 씁니다. 이것은 자 여기에 칼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칼도방이다. 뭐 형벌이다. 형법이다. 형사, 사형이다 할 때 쓴다. 그리고 여기에 아래에 흑토가 들어갔다. 이것은 거푸집을 얘기한다. 거푸집. 그러면 우리가 금형이다 할 때 금형이다. 그렇죠? 뭔가 물건을 만드는 것을 할 때 어떤 기본 금형을 만든다. 그래서 모형. 자, 여기에서도 모형이 있고, 여기에서도 모형이 있다. 이것은 국어 사전에 보면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모형이 좀 더 맞다. 그런데 이 형태가 아무래도 조금 어렵죠. 네. 그리고 어떤 형식이다. 여기에도 형식이 있고, 여기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따져보면 조금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쓴다. 대형이다. 네. 아주 대형 냉장고, 소형 냉장고 할 때 대형이다. 어떤 혈액형이다 할 때도 이런 걸 쓴다. 네. 그리고 여기에 모양형에 아니죠. 형벌형에 초두가 붙어 있다. 가시나무를 얘기한다. 네. 우리가 형극이라고 합니다. 극도 이렇게 대추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극의 길을 걷는다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을 형극이라고 한다. 형처다. 처는 아내를 얘기하죠. 형. 가시나무로 만든 비녀를 꼽고 무명 치마를 입은 여성을 형처라고 한다. 상당히 검소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남에게 낮추어서 이럴 때 내 형처라고 한다. 저 형처다. 이것은 사실은 예전에 한번 살펴본 거안재미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후한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나왔는 거기에 맹광을 가리켜서 형처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글자도 있다. 형처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이런 낱말 그냥 이것만 보고는 기억하기도 쉽지 않겠죠. 오늘 형해 뼈대밖에 없다. 뼈대. 그렇죠? 그런 모양이 뼈다. 뼈 모양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무실화되고 사문화되는 그런 것과 같은 껍데기만 남는 것. 그것을 형해화라고 한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